커스텀 칩을 개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AI 모델,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과 시스템 하드웨어 모든 것들을 원스택으로 쫙 설계를 해서 굉장히 효율을 끌어낸다는 게 주 목적인 거죠. 이건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모두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5월 19일 메타가 메타 전용 칩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거기다가 여기에 맞춘 슈퍼컴퓨터를 갖춘 AI에 크게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챗GPT가 촉발한 이 AI 전쟁, 이것 때문에 빅테크들의 이 전용 칩 설계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19일 발표 이전에도 메타의 AI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메타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결국 이러한 SNS를 통해서 메타의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바로 광고이죠. 그럼 이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때릴 때 텍스트 프롬프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영상을 생성하거나 배경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AI 샌드박스를 발표하기도 했죠. 소규모 광고주들과 협력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특정 브랜드를 브랜딩할 때에 그 메시지는 그대로 두면서 유사하게 다른 걸로 변형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메타의 경우도 이렇게 커스텀 칩을 개발을 해서 AI를 제대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연구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메타에서는 이렇게 메이크업 비디오, 텍스트로부터 이제 영상을 생성하는 이러한 것들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안대공학에서 이미 런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이러한 생성 AI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 있죠.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광고 매출을 그대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AI 기반의 콘텐츠 생성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가 AR, VR 기기에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한풀 꺾이면서 주식시장도 엄청 꺾이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애플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거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확 꺾였는데, 생성 AI와 더불어서 다시 메타가 이렇게 시장세를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메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러한 다양한 빅테크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러한 전용칩 설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테나라는 사내 AI 전용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구글은 이미 TPU라는 전용 칩을 계속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V4라고 나왔는데 이번 구글 I/O 2023에서 발표한 팜2라든가 아니면 이메젠 같은 대규모 생성 AI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TPU를 굉장히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죠. 머신러닝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텐서플로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TPU, 이걸 설계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GPU에서 10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이 TPU를 활용하면 30분 만에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인퍼렌시아라든가 트레이니움 같은 칩을 이제 전용 칩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보다 50% 낮은 비용으로 AWS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머신러닝을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용 칩을 도조 컴퓨터에 개발해서 하드웨어 3.0 이걸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을 위해서 인스트럭션 셋까지 본인들이 다 설계를 해가지고 딱 필요한 연산만 인스트럭션으로 딱 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경량화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타의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광고주들을 위한 생성 AI 서비스, 그리고 자신들도 원래 AI를 많이 기반했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가보시면은 얼굴들을 알아서 인식하고 이 사람 당신 친구 맞습니까? 태깅하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시작했던 게 메타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리서치 관련해서도 제대로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커스텀 칩을 개발을 한다는 게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지난 실적 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2023년 1분기 때에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이제 상회하고 3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죠. 이제 메타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인력 감축을 통해서 좀 효율화를 시키고 잠깐 메타버스를 내려놓는 게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생성 AI의 대열에 메타도 함께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AI에 투자를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AI 관련된 다양한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어댑티브 필터 그리고 광고 레커멘데이션 같은 부분에 대해서 AI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 매출원이 바로 이 부분이 되니까 훨씬 더 레커멘데이션이라든가 생산성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에서 치고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치고 나오고 거기에서 구글도 이렇게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메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메타가 2022년도 작년도까지는 일단 GPU보다는 CPU랑 ASIC 요 설계로 해서 AI 알고리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계속 택해왔거든요. 그런데 메타가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획된 맞춤형 칩의 대규모 출시를 일단 중단을 하고 이것 대신에 여러 데이터 센터에 대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GPU를 주문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가 이런 거 구축 한번 하려고 하면은 엔비디아에 엄청난 수주를 들어가게 되니까 엔비디아도 주식이 계속 늘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러한 GPU 상황을 이제 메타 스스로도 AI 모델을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 워크로드가 계속 쌓이게 될 거니까 2025년도까지
기업들이 사내 칩을 개발해서 점차 효율화를 극대화한다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한 칩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커스텀 칩을 개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AI 모델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과 시스템 하드웨어 모든 것들을 원스택으로 쫙 설계를 해서 굉장히 효율을 끌어낸다는 게 주 목적인 거죠. 이건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모두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엔비디아 GPU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 GPU 자체도 어느 정도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할 수 있을 만한 여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니까 아무래도 전력도 중요하게 되겠죠. 메타가 공개한 칩의 이름은 메타 트레이닝 앤 인퍼런스 액셀러레이터. 굉장히 직관적이죠. 메타의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추론을 같이 가속화시키는 거다. 줄여서 MTI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드에 서로 다른 이 회로를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ASIC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로 병렬로 이렇게 꽂았으니까 마치 도조칩처럼 확장을 하는 형태의,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쫙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한다고 하고 클락 수가 굉장히 낮아요. 800MHz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클락에서도 성능을 잘 올릴 수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의 운영비 자체, 전력 소모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MTIA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0년에 7나노 공정 기반으로 1세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부 메모리가 128MB, 128GB까지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생성 AI 모델이 음성 텍스트를 넘어가지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생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컴퓨팅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용칩 설계가 필요했고 GPU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전용칩 설계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바틀렉이 되는 부분을 잡아야 된다. 이거를 전용칩 설계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MTIA 칩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트레이닝 부분이라기보다는 인퍼런스, 추론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추론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용자 경험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페이스북에서 이걸 생성을 한다고 합시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만든다고 해요. 이거를 AI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명실공히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SNS에서 병목 현상 없이 이걸 빠르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추론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커스텀 칩을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칩들이 그리드 구성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DRAM 칩, LPDDR5를 채용한 칩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 이렇게 DDR 컨트롤러들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16개의 채널로 LPDDR5 메모리를 사용해서 64GB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RISC-V 코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메타가 좀 이렇게 그 오픈소스 진영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ARM 기반의 코어 아키텍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RISC-V 구조로 인스트럭션 셋을 구성을 하고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ASIC 칩을 쭉쭉쭉 넣어가지고 전체 큰 플랫폼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러한 슈퍼컴퓨터 구성을 계속 함으로써 AI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생성 AI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이런 걸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슈퍼컴퓨터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메타도 요거를 제대로 커스텀 칩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놓겠다. 이런 인프라를 잘 갖춰 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SNS를 중심으로 한 슈퍼컴퓨터는 리서치 슈퍼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이 RSC를 중심으로 GPU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커스텀 칩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슈퍼컴퓨터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16,000개의 엔비디아 A100 GPU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이러한 규모로 계속 기반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GPU를 더 이상 안 가져오겠다. 이건 하나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워크로드가 있고 병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커스텀 칩에 맞춰서 자기에 딱 맞는, 예를 들어 메타가 주로 사용하는 SNS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GPT 기반의 어떤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있겠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게 돼 있으니까 법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AI 칩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GPU 칩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스텀 칩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메타가 라마라는 언어 모델을 계속 교육을 하는데 엔비디아 GPU 16,000개를 A100 16,000개를 계속 사용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점차 확장성 있게 나가려고 하면은 이 커스텀 칩과 결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라마라는 게 계속 이제 리서치 부분, 메타 스스로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점차 GPU에서 커스텀 칩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원래 라마 모델이 2048개의 A100 GPU로 훈련됐다고 하거든요. 2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커스텀 칩으로 이제 바뀌면은 더 전력으로 빠르게 만들어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빠르게 학습을 하고 빠르게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좀 더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개 더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요. 메타 스케일러블 비디오 프로세서 MSVP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디오나 라이브 스트리밍에 쓰이는 그러한 코덱 관련된 내용들을 MSVP라는 전용 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에서도 이 유튜브에서 코덱 지원할 때 빠르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루에 40억 개의 비디오를 처리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메타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상업적인 그런 코덱이라든가 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야겠네.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런 코덱 부분들을 많이 만드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유저들이 너무나도 많은 트래픽이 있다 보니까 이 커스텀
칩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 그래서 이 비디오 워크로드를 해결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서도 사람들이 앱에서 비디오를 보는데 50%의 시간을 보인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용 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제가 안대공학 초기 시절 때 만든 영상에서 메타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리지널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세요. SNS 최강자 메타가 이제 메타버스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생성 AI 부분에서도 점차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좀 따라가기 급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메타가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SNS 유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시장성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광고 매출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먼저 선점하는 이러한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메타가 어떻게 나갈 건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생성 AI 경쟁뿐만 아니라 SNS 경쟁, 그리고 전용칩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해서 하는 이러한 빅테크들의 투자와 커스텀칩 개발과 관련해서는 안대공학에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빅테크들의 AI 경쟁, 커스텀칩 경쟁에서 메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러한 ASIC 칩을 잘 설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얼마나 생산성 있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